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기나 하셨나요? 혼자 단독으로 한국에 오는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티에리 앙리, 스테판 커리, 데이비드 베컴 등이 한국에 온 적 있었는데요. 몇몇 스타들은 유명한 예능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스포츠 실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방문했던 그들의 영상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한국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은 해외 유명 선수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가더라도 한국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였죠. 하지만 현재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변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이 바로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월, 미국 프로야구인 MLB 개막전이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알려지자마자 아시아가 들썩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MLB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해당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팬들은 이 경기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준비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MLB에서 많은 역사를 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하여 윌 스미스, 다르비쉬 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많은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해당 선수들의 방문도 큰 화제를 모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도 존재했는데요. 바로 오타니 쇼헤이의 아내라고 알려진 인물이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 일본인 팬 사이에서 오타니가 한국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계이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이야기들이 화제성을 몰고 오며 개막전을 더욱 기대시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에서 역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전 세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경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폭발적인 한국 팬들의 에너지가 눈에 띈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양인이니 소극적으로 응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정작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소리를 치고 구호를 외치는 한국 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야구를 즐기는 나라가 맞다며 호응하는 댓글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또 있었습니다. MLB 선수들이 저녁에 나가 회오리 감자, 떡볶이와 같은 길거리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한국 곳곳을 구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장면은 해외 팬들에게 저녁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매치기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기에 한국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인데요. 더군다나 길거리 음식이라 위생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고 하죠.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MLB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흘끗흘끗 쳐다볼 뿐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였다면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어달라며 개인 시간을 방해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MLB 선수 아내들은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보디가드조차 대동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한국을 구경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유럽이라면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영화, 드라마로 한국을 접했던 여성들의 비율만큼이나 해당 개막전 덕분에 해외 남성들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해외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MLB 한국 개막전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개막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기가 10월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야구가 아닌 축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8일, 축구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름을 호명한다면 모두가 환호할 만한 선수들인데요.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로그바, 야야 투레, 디에고 포를란, 카를레스 푸열 등 2000년대 축구 팬이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 축구 선수들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은 많은 팬들에게 레전드라고 불리거나 혹은 현지 축구 선수들의 롤모델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들이 한국에 모였다니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단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레전드는 영원하다. 잠깐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여겨졌던 그들이 다시 전 세계에 자신들의 위엄을 보여주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이 한국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많은 팬들을 열광시킨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을 만든 게임 회사 넥슨에서 이들을 상하월드컵 경기장에 모이게 만든 것인데요. 바로 아이콘 매치라는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콘 매치 경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전드급 공격수와 수비수가 완벽히 팀을 나눠 경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 축구를 보며 한 번쯤은 해본 이 생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상상이 한국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경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은퇴한 선수들이 이 경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라이벌 관계였던 선수들이 한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디디에르 드록바와 리오 퍼디난도, 박지성과 안드레아 피를로와 같이 유명한 라이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팬들에게 가장 꿈만 같은 일은 감독으로 있는 그들이 아니라 선수로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지만 선수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선수들이기에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요. 그동안 실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팬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이유는 대부분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활을 위해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덕분에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찐 선수들도 즐비한데요. 그렇기에 예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환상을 깰 염려가 있으니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선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뛰었던 선수가 해당 경기에 참여한다고 하니 오랜만에 승부욕을 느끼며 합류한 것이죠. 그리고 게임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라인업을 구성해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 팬들의 가슴이 벅차오른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안정환, 김남일, 박지성 등 2000년대 한국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선수들의 명단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경기는 지난 20일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경기는 글로벌 생중계로 송출하며 해외에 있는 많은 팬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을 제공했는데요. 해당 경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꿈의 경기라며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공격수로 이루어진 피어스팀, 수비수로만 이루어진 실드팀은 창과 방패라는 테마를 가지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겨루었는데요.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되기 전 19일에는 전야제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야제에서는 총 3라운드의 게임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연습 게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라운드는 1대1 경기로 피어스팀 1명과 실드팀 1명이 대치를 하며 골을 넣는 게임이었습니다. 1대1 마크를 하는 것이기에 공격수로 이루어진 피어스팀이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실드팀의 놀라운 수비 실력만 구경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피어스팀은 골망을 제대로 흔들지 못하고 실드팀에게 우승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죠. 2라운드는 파워슛 대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전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관계로 해당 게임에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피어스팀이 공격수만 있었던 터라 확실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해당 파워 대결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는 평소 사용되는 하드보드지보다 더 두꺼운 판을 준비해뒀는데요. 공을 차서 얼마만큼 많은 판을 깨는지가 관건인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에 선수들이 진심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피어스팀은 1라운드에서 졌었기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평균 4장 정도를 깨는 상황에서 드록바가 7개를 깨는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영거프 실드팀이 피어스팀보다 더 많은 수를 깨뜨리며 동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처럼 각 한 팀의 대표 선수를 선출하여 슛을 때렸는데요. 실드팀이 더 많은 수를 깨뜨리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승리하자 모두 모여 기뻐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보는 팬들조차 웃음을 짓게 만들었는데요. 피어스팀도 대단하며 웃으며 서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실드팀이 이기긴 했으나 3라운드 또한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슈팅 대결이었습니다. 승부차기 형식으로 진행된 해당 게임은 골키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역시 레전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김병지와 반대사르는 공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는 공격수였던 모양입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스피어팀이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연습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며 대망의 아이콘 매치 당일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자신들의 옛 우상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알아차린 것인지 주최 측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국악과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창과 방패라는 테마에 맞게 진행되어 환호성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해당 경기는 많은 이들의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예전과 같은 기량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우려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예전과 기량이 다르기에 잠깐 뛰다 갈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는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진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앙리였습니다. 피어스 팀의 감독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라운드 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하나의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실력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 지켜보겠다는 듯이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우려는 사라지고 경기에 열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전성기 때와 다르긴 했으나 여전히 실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는 모든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푸열과 피를로의 수비는 현직 공격수들이 온다고 해도 과연 뚫릴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골이 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막아내는 장면은 현역이 뛰고 있다고 해도 믿어줄 정도였는데요. 우승을 향한 의지 하나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진지한 모습의 팬들은 어떤 팀인지에 상관없이 모두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하여 팬들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골을 넣기 위해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놀랍게도 전반전에 실드팀이 무려 2골을 넣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피어스 팀의 경우 공격수가 보여 있었기에 공 점유율이 높았지만 수비를 뚫고 골망을 흔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듯했죠. 후반전에는 교체를 하며 한국 선수들이 투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2골을 허용하며 피어스 팀이 한 골도 내지 못하는 서글픈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기 약 10분 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그라운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박지성의 등장은 한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는데요. 바로 박지성이 들어가기 전 페널티킥이 진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페널티킥 한 골을 넣으며 박지성이 왜 전설인지 알려주었죠. 더군다나 박지성은 무릎이 좋지 않은 관계로 그라운드를 뛰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이 잠깐 동안 등장한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감격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피어스 팀이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하여 4대1로 수비수가 팀의 벽을 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실드팀이 이기며 해당 경기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추억은 경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들 또한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는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인데요. 피어스 팀이 처음으로 모인 점심시간에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유비빔 씨가 깜짝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즐거운 모습은 리오 퍼디난드의 채널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모두 모여 한국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그들이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은 한국의 한복이었던 듯합니다. 과거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수들은 각기 다른 색의 한복을 입어보며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내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해당 선수들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가지게 된 선수들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몇몇 선수들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좋았던 후기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하며 한국 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음식과 국악이라는 음악을 알게 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자신이 다시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와 함께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즐거운 추억을 선사받을 줄 몰랐다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남겨 외신들이 주목할 정도였죠. 외신들은 특히 한국의 기획력에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경기장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이런 기획력뿐만 아니라 실행력이 대단하다며 한국인들의 의지가 굉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획력을 수입해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한국인의 기획력이 미디어 측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포츠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인데요. 해당 아이콘 매치는 대성공을 이뤘기에 내년에도 가능성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능력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한국에 더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오게 되어 꿈의 무대로 바뀌는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